온난한 날들, 윤희안 장편소설. 병실이 시끄러웠다. 이래서 6인실 병실을 쓰는 게 아니었는데 어차피 돈이 없어서 1인실을 쓰지도 못했겠지만 몽롱한 정신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소란 속에서 자는 건 무리였다. 아직도 통증이 있는 아랫배를 부여잡고 무통 주사 버튼을 연타했다. 지금 눌러도 약효가 돌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어봤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몇 달 만에 휴가를 겨우 맹장 수술로 이렇게 흘려보내야 한다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맹장이 터진 줄 모르고 배 아픈 걸 꾹 참은 탓에 복막염으로 번져 큰일이 날 뻔했다고 들었다. 별것도 아닌데 일주일도 넘게 입원해야 한다니 그쪽이 더 큰일이었다. 점장님은 이참에 푹 쉬라고 카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몇 달 만에 겨우 쓰는 내 휴가가 날아가는 걸 걱정하는 거지. 그나마 다행인 건 요 몇 달간 의도치 않게 투잡을 뛰는 바람에 통장 걱정할 일은 없다는 거였다. 안 그래도 통증 때문에 뾰족하게 솟은 신경이 소란스러운 병실로 더 날카로워졌다. 옆 침대의 환자에게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려고 결국 자려던 걸 포기하고 눈을 떴다. 그런데 병실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 사람들이 묘하게 겁에 질려 있었다. 병실 바깥에서 간호사나 병원 관계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바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시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가 뛰어들어왔다. 병실에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간호사는 그 말만 하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다른 병실로 뛰어갔다. 무슨 상황인데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나는 맞은편 침대의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고 했다. 그러나 곧 물을 필요가 없어졌다. 병실 가운데에 달린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에 뜬 건 지금 내가 입원해 있는 유영 병원의 전경이었다. 그 밑에는 에코시티 유영병원 이사장 피습이라고 커다랗게 적힌 자막도 함께 떠 있었다. 그게 방금 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혜준 씨는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침대 옆에 딸린 간병 의자에 앉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지금 아픈 사람한테 괜찮으냐, 얼른 나와라. 이런 말보다도 저 말이 더 먼저 나오는 건가? 나 지금 칼 들고 있거든요. 말 조심해요. 사과를 깎으려고 든 칼을 들어 보이자 이혜준 씨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기껏 여기까지 문병 왔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말 한마디로 깎아먹는 것도 재주였다. 이혜준 씨는 어디서 이런 걸 사왔는지 거대해 보이는 사과 꾸러미를 내 침대 위에 내려놓고는 웃었다.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도 탐정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긴 한데 박하움 씨는 좀 많이 재수가 없는 편이네요. 어떻게 맹장 수술로 입원한 병원에서 이런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전 탐정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사과 말고 다른 과일은 없어요? 말은 저렇게 해도 걱정해서 문병까지 와줬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저 입만 다물고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나는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병원이 난리가 나긴 났었죠.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자 아직도 몸에 한기가 들었다. 병실에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간호사의 말을 무시하고 나는 문을 열었다.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니 납득할 수 없었다. 다행히 병실 문 밖은 생각보다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처럼 문 밖으로 머리를 내민 사람들을 다시 병실로 집어넣고 뛰어다니느라 소란스러웠지만 간간히 경찰도 보였다. 나는 그들을 피해 비상 계단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몸을 피했다. 거기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고 잠시 기다릴 생각이었다. 병원복 주머니에서 이혜준 씨가 준 대포폰을 꺼내 드는데 비상계단 입구가 다시 열렸다. 병원 관계자에게 꼼짝없이 잡혀가나 싶어 심장이 다 철렁거렸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나와 같은 병실을 쓰는 고등학생이었다. 내 침상 바로 옆인 2번 침상을 쓰는 폐 쪽인지 어디가 안 좋다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었다. 병실 안에 누워있으면 다른 환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 옆 침대의 이해는 올해 고3이라고. 고3이 어쩌다 11월 초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는 아무래도 내 뒤를 따라온 모양이었다.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자 걔가 먼저 손가락을 입가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따라왔어요? 그쪽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내가 뭘? 이상한 애였다. 사이좋게 이야기나 나누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 곧 둘 다 입을 다물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검색해도 피습 속보만 뜰 뿐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비상계단에서 웬 고등학생이랑 통성명하고 말을 놓은 일밖에는 그 후로도 이런저런 일로 말을 걸어대서 곤란하기만 했다. 껍질째 대충 4조각 낸 사과를 집어 이혜준 씨 쪽으로 하나 건네고 말을 이었다. 제가 입원한 병동이랑 VIP 병동은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괜찮았어요. 병원에 경찰이 쫙 깔리기도 했고 폭발 당시에 어땠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단순한 피습이 아니라 폭탄 테러였다. 이 병원 이사장인 박근영 회장이 VIP 병동에 입원 중이었고 병실로 배달된 소포를 뜯자마자 폭발이 일어났다고 했다. 텀블러 형태로 만들어진 사제 폭탄이었단다. 다행히 조잡하게 만들어진 폭탄의 위력이 크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1, 2도 정도의 가벼운 화상으로 그쳤지만 병원은 한동안 패닉에 빠졌다. 어디서 또 폭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찰이 온 병원을 이잡듯이 쑤시고 다녔다. 결론은 폭탄은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였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박 회장 하나만 노린 테러로 잠정 결론이 났다. 문제는 금방 잡힐 줄 알았던 범인이 아직도 안 잡히고 있다는 거죠. 병원 내에서도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라도 할까봐 다들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VIP 병동이라고는 해도 그 앞을 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일일이 잡아 조사해 봤지만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소포를 전달한 퀵 배달 기사 역시 그저 배달만 의뢰받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매일 떠들어대는 이야기였다. 이혜준 씨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 사건 조사 맡기로 했어요. 탐정이 이 사건을 왜요? 아니, 탐정으로서가 아니라 법의 생태학자로서요. 폭발물 잔해와 소포에서 화분학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해봐야 알겠지만. 아, 맞아. 이 인간이 탐정이기도 하지만 무슨 학자기도 하지.
하도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않아서 종종 잊어버리곤 했다. 그래서 결국 내 문병을 온 게 아니라 조사하러 온 거네요. 내 말에 이혜준 씨는 하하 웃었다. 겸사겸사죠. 한 번에 2가지 일이나 처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참 효율적으로 사는 인간이었다. 빈말로도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화를 벌컥 내려는 순간 수술했던 부위가 또 찌르르 아파지기 시작했다. 이 인간이 있으니까 더 아픈 기분이 든다. 내가 말없이 손을 휘젓자 이혜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인사를 건네고는 산뜻하게 나가버렸다. 이혜준 씨가 문을 밀어 닫고 나가자마자 내 침대 쪽을 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내가 다른 환자들이 떠드는 걸 들을 수 있으면 그건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잠시 잊고 있었다. 이혜준 씨가 사건 조사니 뭐니 폭발물 잔해니 증거니 떠들어 버렸으니 호기심이 생기는 것도 당연했다. 창 바깥으로는 이제 서서히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산이 보였다. 나는 내 쪽을 바라보는 시선을 무시한 채로 창 바깥만 쳐다보았다. 5번 침산에 누운 중년 여자와 그 보호자가 이쪽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궁금하긴 한데 차마 물어보진 못하겠는 모양이었다. 어차피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탐정은 내가 아니라 이혜준 씨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린 나는 침대에 들어누웠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누가 병원에서 폭탄 같은 걸 터뜨리려고 한 걸까? 대체 왜? 테러가 일어났다고 해서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을 전부 내보낼 수는 없었다. 이 중에는 의료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도 있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도 있다. 그들을 내보내는 건 길바닥에서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병원은 병원의 안보를 강화하는 대신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덕분에 나도 수술하자마자 쫓겨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범인에게도 유리할 수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상황을 살필 수 있을 테니까. 범인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병원에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다음날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 이래서 6인실 병실에 입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2번째로 후회를 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웅성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럼 너도 폭탄 터지는 거 봤어? 어? 못 봤다고 몇 번을 말해. 야야, 조용히 좀 해. 여기 병원이잖아. 조용히 하라는 놈의 목소리가 더 컸다. 변성기가 지나 걸걸한 목소리들 사이에 아직 앳된 목소리도 여러 섞여 있었다. 병원에서 일어난 그 폭탄 테러가 어지간히 궁금했나 보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놀러온 모양이었다. 자기들끼리는 나름 조용히 한다고 속삭이는 것 같은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떠드니까 별 소용은 없었다. 이거 담임이 너 갖다 주래.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수업 관련 참고서나 문제집이겠지. 고맙다. 그 뒤를 이어 안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가 아픈 와중에도 참 고생이 많겠다 싶었다. 그러니 나도 이 정도 소음쯤은 참아야지. 끙 소리를 내며 반대편으로 돌아 눕는데 다른 침상 쪽에서 웬 남자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거 조용히 좀 해요. 남자가 지른 소리에 놀라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보았다. 커튼 안에 있던 아이들도 꽤 놀란 모양이었다.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곧 커튼이 열리고 한 명이 나왔다. 죄송해요.
저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반가워서 그랬어요. 금방 갈게요. 그리고 곧 친구들을 이끌고 병실을 빠져나갔다. 병실 분위기는 대충 그렇게 정리되는 듯 했다. 나는 슬쩍 2번 침대를 곁눈질했다. 커튼이 완전히 걷혀 있어 바로 옆에 있는 그 애를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안우진은 혼자 남은 침대에서 입술을 꾹 깨물고 무언가를 참고 있었다. 한동안 그러고 앉아있더니 곧 일어나 병실을 나섰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쩐지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오지랖이라는 걸 알면서도 혼자 병실을 나서는 그의 등이 쓸쓸해 보여서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뒤를 따라 나갔다. 안우진이 한참 걸어 도착한 곳은 병원 로비였다. 1층이라 오가는 사람이 많고 어수선했다. 요즘은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일일이 소지품 검사 같은 걸 한다고 들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폭탄 테러 같은 게 일어났으니 어쩌면 당연했다. 안우진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고는 자판기 앞으로 몸을 돌렸다. 보니까 동전을 넣다가 가만히 서서 자판기를 보고 있었다. 뭐 먹을지 고민하는 거면 내가 추천해도 될까? 누가 말을 걸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지 안우진은 깜짝 놀라 뒤를 바라보았다. 뭐예요? 놀랐잖아요. 그래도 그때 비상계단에서 잠깐 동안 전우회를 다진 사이라 그런지 나한테는 경계심이 꽤 누그러져 있었다. 콜라 싫어해? 싫어하겠어요. 당 때문에 안 돼요. 저는 혈당 수치 조심해야 된대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모양이었다. 그 애는 결국 녹차를 골랐다. 음료수를 뽑아서 로비에서 가까운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옆에 앉으란 말도 안 했는데 어느새 얘도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입원한 환자 보호자들은 가끔 예민해질 때가 있어. 저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들 앞에서 그냥 좀 그대로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던 그 애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시간 낭비하는 내가 제일 한심하고 수능 전에 운석이라도 떨어져서 콱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아저씨도 이 병원도 그렇고 치기와 울분이 섞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한참 또 그렇게 말없이 앉아있는데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간호사도 경호원도 섞여 있었다. 또 무슨 일이라도 있나? 무심코 내뱉은 말에 그의 고개가 이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물었다. 근데 그쪽 진짜 탐정이에요? 그쪽이 뭐야 사람한테. 병실에서 떠들던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탐정님? 내가 말을 잃은 사이 로비의 소라는 곧 가라앉았다. 금속 탐지기를 든 경호원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뗐다. 난 탐정 아니야. 안우진은 역시나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우리 병실 할머니한테 들었는데요. 탐정이 어쩌고 하던데. 나 아니고 그때 문병 왔던 사람이 탐정이야. 좀 못 믿었기는 하지만. 그럼 그 탐정이 이번 사건 조사하는 거예요? 안우진은 주변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내가 그 탐정 지인이니까 무언가 사건에 관해 아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터무니없는 오해였다. 이혜준 씨가 무언가를 하고 있긴 할 텐데 연락 한 통 없는 걸 보니 아직 진전은 없는 모양이었다. 안우진은 더 궁금한 게 있는지 몇 번 엉덩이를 들썩거리다 조용해졌다.
나는 로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눈에 걸리는 풍경을 발견했다. 로비 한가운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것까지는 오다 가다 본 모습이라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 내가 기이하게 여긴 건 인조 나무가 아니라 진짜 나무를 거기 세워놨다는 거였다. 희미하게 그 나무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알았다. 로비 한가운데에 뻥 뚫린 공간에 흙을 메어놓고 거기 뿌리를 내리게 한 것 같았다. 인조 나무를 장식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진짜 나무를 갖다 놓은 건 또 처음 봤다. 생긴 건 느티나무 같아 보였는데 주변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그런지 크기는 크지 않았다. 나무 가지마다 사람들이 소원을 적은 종이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더 나무 가까이 다가갔다. 병원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인지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종이가 가장 많았다. 할아버지가, 엄마가, 아들이, 누나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목소리들이 나무에서 흘러나왔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 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정하고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동안 나는 식물에 남은 인간의 소리는 추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다. 왜 아니겠는가? 나는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소리를 들으며 내가 미치지 않은 것만으로 인간에 대한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게 인간인데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 그게 제일 강하고 오래 남기에 그런 것들만 남는 건데.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 저 나무가 그 증거였다. 나무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정한 소리가 났다. 소원 종이가 대충 보일 만큼 가까이 다가서자 눈앞에 단정한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누군지 모를 이가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써넣은 문구였다.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소리보다도 더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래서 더 슬픈 소리였다. 소원 종이가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흔들리는 듯 했다. 여긴 실내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보였다. 어느새 옆에선 안우진이 내 소매를 몇 번 붙잡고 무슨 말을 하는 걸 들었지만 대꾸할 수 없었다. 나는 묘한 슬픔 속에서 꼼짝 않고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다.